안녕하세요. 영끌족들이 어떻게 되나 아파트 가격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답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 한 4, 5%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2023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5억에서 한 27억 정도 하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한 17억, 18억 이러고 있죠. 이러던 게 내년 말쯤 되면요. 12억, 13억도 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요. 이게 9억, 10억 되겠죠. 2025년에는요. 7억, 8억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략 쭉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2022년, 23년, 24년, 25년쯤으로 봤을 때 내려가긴 할 겁니다만은 2023년에는 5% 후반대, 그리고 2024년에는 5% 초반에서 4% 후반대, 2025년에는 한 3% 후반대, 요 정도 될 걸로 현재 전망하고 있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도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시중금리는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하단이 2022년 12월 기준에 최하단이 6%입니다. 2023년 되면요. 하단이 8% 갑니다. 24년이 되면요. 하단이 9%까지 갈 수 있습니다. 25년은요. 지속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8, 9%, 상단이 14, 15%까지 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였을 때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만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3배. 3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연끌족들이 2020년, 2021년 아파트를 살 때만 해도 가격이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금리가 감당해야 될 대출금리가 9%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집은 대여섯 배 이상 비싸게 사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서 연끌족들 다 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연끌족들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다 죽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뛰어내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건 그 자기 발에 채워져 있는 빚의 굴레를 족쇄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로 극소수들만 손절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아니더라도 집을 팔아내는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집에 갇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될 겁니다. 빚에 짓눌려 있는 죄수들 말이죠. 그들은 이미 금융권들이 그렇게 금융노예 삼으려고 치밀하게 기득권들하고 짜고 만든 거대한 사기극에 걸려든 이들인 겁니다. 이번에 걸려들지 않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이 도운 사람, 하늘이 도운 사람,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이번 연끌 B2에 안 걸려든 사람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빚이 없고 한 6명 정도는 빚이 있답니다. 그 빚이 있는 6명 중에서도 한 3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빚인 거고 나머지 3명은 감당 못할 빚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있는 10명 중 3명 중에서 1명 정도는 그냥 저 하층민으로 추락에 대추락을 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제 하기 싫어도 새벽에 눈 비비고 억지로 일어나서 투잡 이자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가서 일을 하면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야간에 저녁에 이제 남들 잘 시간에 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으로 한 10만원 넘게 이렇게 나옵니다. 주말에 가면 한 1.5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이자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배달하고 물류센터 가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할 게 없는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사는 거죠. 제대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또한 다 사치인 거죠. 연끌족들에게는. 연끌족 비트족들은 이제 10%가 넘는 고금리를 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은행이 요구하는 가장 심하고 가장 무리한 요구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처지까지 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고금리는 또 다시 내려올 거죠.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고 나면 또 바닥 치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는 시기에 연끌족들은요. 잡힌 물고기라 다시 저금리로 그들만 되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족쇄가 쳐져 있는 상태이고 신용점수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금리라 해도 그들만 10% 이상의 고금리를 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 같습니다. 헤어날 수 있냐? 헤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연끌족들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진짜 맨정신이 아니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까무리치기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건 결정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개돼지처럼 살겠죠. 고개 들지 못하고 미친듯이 일만 하게 될 겁니다. 시키는 거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는 거죠. 직장에 잘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윗사람한테 바짝 아부하고 군말 없이 하고 회사에서 주는 법인카드 가지고 밥 먹는 걸로 만족하며 살겠죠. 나머지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다 은행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도 못합니다. 오직 회사에 바짝 달라붙어서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내몰리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쉽게 못 나올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온다는 거 이꼴은 그들이 궁지로 몰리고 가족들조차 다 죽음으로 끝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살벌하게 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유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연끌족들 이제 답 없죠.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 4.8%를 올해 기록했다고 하는데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4년에도요. 2025년, 6년, 7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2, 3년간은 한 3년 정도는 미친듯이 바닥을 칠 거고요. 그 다음 한 2년 정도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쭉 계속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여윳돈을 가지고 있고 빚이 없는 사람들은 골라서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빚을 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평생을 후회 속에 평생을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PD수첩 보니까 별로 버는 것도 많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3억 4억 오르니까 이거다 싶어가지고 세 채, 네 채를 더 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5채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2채를 샀는데 빚이 10억이 넘는 지인도 있습니다. 한 채를 샀는데 8억짜리 집을 5억 대출을 받아 산 사람도 있고요. 5억짜리 집을 자기 돈 10원도 없이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객이 그들에게 닥치고 또 우리 사회를 많이 험악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절대로 빚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